네, 안녕하세요. 들리세요? 예, 문정님, 예. 문정님이 인사하니까 갑자기 그 힘이 싹 나는 것 같아요. 제가 그 어제 원고를 쓰다가, 한 2시쯤에 원고를 마무리를 했는데, 저 보통 1시 반, 1시 반 정도 잠자리 드는데, 원고를 쓰다가 2시가 넘어서 끝났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벽 4시 반, 4시 반이 넘어가는 걸 보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소리도 좀 잘 안 나오고, 눈이 아파요. 어. 괜찮아요, 문장님.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런, 좀 피곤한 기가 있어가지고, 목소리도 별로 지금, 안 나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다른 분들도 잘 들리십니까? 어디 갔어? 예, 순순순님. 지난주에도 계셨던 것 같은데. 자, 이제, 거창하게 한국하고 미국 시장하고 이 차이와 관련해서 한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하죠, 그죠? 그건 이제,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면 돼. 어떤 부분이냐면, 자, 일단 기본적으로, 그죠?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우리 시장.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시장이나 미국 시장, 글로벌 증시, 하다못해 중국, 그죠? 그리고 독일 할 거 없이 미국 시장 상승할 때 상승하지 못했던 거가 하나 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이제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빅테크 기업들의 PER, 퍼가 너무 높다. 그제? 지금 미국 시장이 지수 상승 흐름을 어제는 인텔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쪽이 상승을 해서 올라오긴 했어도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기업들은 좀 쉬는 형태를 보여주고 오히려 여타 섹터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라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그걸 월봉으로 보게 되면 미국 시장이 지금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올라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보다 조금 밖에 상승을 안 했지, 그제? 거의 자, 이제 그걸 보는 게 미국 시장의 상승폭은 요만큼이에요. 그죠? 올해 들어서. 왜? 2024년에 엄청나게 올랐잖아요. 그죠? 자, 이제 독일을 한번 봐보자고. 그죠? 독일도 올랐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더 상승폭이 훨 크죠? 홍콩. 그죠? 홍콩은 떨어져, 중국하권하고 해서 약세를 보여서 2024년에 조금조금 올라갔고, 그죠? 2025년 상승폭. 이 상승폭이 14%.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지. 대만이나, 그죠? 대만이 가장 미국 시장하고 비슷하게 움직이고, 그죠? 일본 시장도, 미국 시장하고 가장 비슷해서 지금 계속 횡보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장은 이 나스닥도 못 오른 게 아니고, 그죠? 2% 정도 오르고 1월 달에 0.5% 올랐으니까 2.5% 정도 오른 거지. 그죠? 그래서 제가 올해 연초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할 때, 그죠? 서학개미에서 전부 다 해외로 자꾸 돈이 들어가는데, 그죠? 실망감. 그게 뭐냐면 저는 그때도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사실 금투세가 폐지가 됐는데 폐지가 실기를 했잖아. 그죠? 너무 늦게 그 금투세 폐지가 합의가 되면서 금투세에 찌든 개인 투자가들이 미국 시장으로 많이 옮겼고,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또 반등할 만한 타이밍에 계엄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뭡니까? 혼란. 이런 부분이 진행되면서 그 당시에 코스피 기준 2340포인트? 그 부분까지 내려왔던 거 아니야. 2360이구나. 그죠? 작년 연말이. 그죠? 그때도 여러분께 얘기했지만 계엄이나 탄핵이 시장을 내려가게 할 요인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12월 계속 1월 달까지도 좀 미진했었지. 그죠? 관세 때문에 한번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라인을 돌파를 하니까 그죠? 이게 박스잖아, 큰. 그러면 기본적으로 항상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게 박스권을 돌파를 하면 박스만큼 상승할 수 있는 게 기본이에요. 응? 그 근처까지. 이제 이제 길게 봐서는 요 라인. 그지? 이 정도 라인까지 짧게는 지금 이 정도 고점까지 왔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돌아섰을 때 요 라인, 요 2,700포인트 라인까지 한 번만 더 올라가면 2,700포인트야. 그죠? 이게 설 전에, 그죠? 제가 설 이전에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설 전에는 박스권이다. 그죠? 박스권 이후에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했고, 그죠?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올라가서 2,700포인트로 올라갈 때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시장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는 걸로 봐야 되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섹터 전반을 같이 보면서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뭐냐면 지금은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께 주로 이야기했었던 게 내러티브, 그죠? 스토리 텔링. 요와 연관돼서 스토리가 있는 기업들이 상승 흐름을 주하고 있다. 거기에 숫자가 찍히느냐 숫자가 찍히지 않느냐에 따라서 변동성이 부과될 거고. 그죠? 그런 부분인데 지금은 종합주가 지수가 어느덧 그죠? 2,400포인트 언저리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던 주식이 2,670포인트 이제 2,700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러면 이제 여기 기울기 잘 보셔. 아까 그 박스권 의미로 봐도 2,700까지는 일단 가야 되는 거고. 거기다가 제반 이평선이 다 수렴했잖아요. 수렴한 이후에 확산으로 돌아섰잖아요. 위쪽으로. 수렴하고 나서 밑으로 내려오면 뭐예요? 강하게 박스만큼 또 하락할 텐데 수렴하고 나서 상방으로 틀었어. 그러면 정배열이 됐어. 여러분들이 주식을 처음 할 때 주식 초보들이 가장 좋아하는 정배열이 된 거야. 그죠? 물론 그 정배열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위로는 여기 2,700포인트까지는 괜찮지만 2,700포인트 이상에서는 매물벽도 커. 그죠? 여기도 여기도 매물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돌파할 수 있는 에너지냐 아니냐를 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수급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수급 상황을 보는 거야. 그죠? 그 수급 상황이 뭐냐? 그 가장 중요한 게 연기금 매수라는 거예요. 응?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랩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원고를 뭐 보고 읽는 것도 아니고, 뭐 정신없이 이야기해도 다 못하잖아. 응? 사실 한 장 한 장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를 하고 이해를 못할 분들은 못할 텐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요거야. 작년에 연기금이 국내 주식 비중을 15% 정도로 맞추려고 했단 말이에요. 응? 2020년에는 21%였어 주식 비중이. 2017년에는 17.5% 우리나라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2020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개인 투자가들이 그죠? 그 코로나 이후에 막 돈이 물밀듯이 들어오면서 그죠? 뭐 삼성전자, 신만전자니 뭐니 하면서 막 뭐 난리부르스를 쳤던 때 아니야. 그때 연기금은 비중을 다 줄였어. 너무 많이 줄인 거예요. 응? 2022년까지 14%대 유지하다가 작년에 더 줄여갖고 11.9%, 12%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물론 주가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그 비중도 줄어드는 것도 한몫한 거지. 그죠?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30조 정도 지금 11.9%인데, 그죠? 2024년 계획이 15.4%고 2025년 계획이 14.9%. 그러니까 3% 정도 더 채워놔야 되잖아. 그죠? 계획이.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또 0.5%씩 줄여갖고 13%대로 줄이겠다라고 국내 비중을 줄인다라고 하는데 여튼 그 갭이 3% 정도 되고 그 3%가 뭡니까? 연금 운용 규모로 봤을 때 최소 30조다. 그죠? 그래서 12월 27일부터 연기금이 매일 사고 있는 거예요, 주식을. 응? 매일. 그래서 지금 뭡니까? 3조 6천억, 어제까지 3조 5천억, 오늘까지 합치면 한 3조 6천억 정도를 매수를 했어. 그죠? 그러면 아직도 매수할, 일단 이제, 그런데 이제 시장이 올라오면 단가가, 시총 비중이 높아지니까 그 30조보다는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래도 매수 여력이 있잖아.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면 시장이 쉽게 내려올 부분은 아닌 거지. 그죠?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떨어졌던 종목들이 다 올라올 거냐? 그건 아니지.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삼성전자, 우리 지난주에 새로 들어오신 분이 삼성전자 보유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죠? 어제 자사주 뭡니까? 3조 소각한다는 뉴스도 나오고, 이건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반등이 들어오는 라인이다. 왜? 지수 레벨이 올라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뭐 좋아졌다? 그거보다는 자사주 매입하면서 계속 뭡니까? 박스권을 그렸었잖아, 이렇게. 그죠? 여기 때부터지. 하락하고 나서 자사주 매입하면서 박스권 그렸고 그런 가운데에서 자사주 소각까지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잘 보세요. 뭐냐면 업종 지수로는 코스피 지수로는 2,700포인트면 그죠? 많이 올라온 거야, 지수상으로. 그죠? 왜? 2,700포인트에서 뭡니까? 10%더 올라가면 3,000포인트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야, 요만큼 남았어. 최고점이 여기는 아니지. 저기 저 앞에 있지. 그죠? 여기 안 보여. 3,260포인트. 응? 여기. 그죠? 3,316포인트 최고점. 여기까지는 허벌나게 멀고 여기까지는 가기 어려워. 여기는 가기는 어려운 건 분명하고 기본적으로는 최고 세게 올라가도 요 자리일 텐데 2,700에서 2,800 사이 언저리일 텐데. 그죠? 그러면 3,316포인트 지금 지수를 쫙 보셔. 여하튼 종합주가지수가 작년 뭡니까? 7월 11일 날 2,896포인트였는데 작년 7월 11일 날 주가를 보자고. 삼성전자 여기잖아. 그죠? 코스피 고점과 그 당시에 미국 시장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흔들렸던 자리가 7월 11일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가지고 더 올라갔고 우리 시장은 거기서부터 고점을 찍고 내려왔어.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냐면
주식은 얄미워서 종합주가지수가 이렇게 이 지수 2700포인트대와 2896 뭐 요 사이 어디 부분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수급 여력은 되지만 물론 지금 쫓아가는 건 안 되지. 여기서 눌림목 주고 뭐 할 소지가 크다라고 보는데 이 갭 똑같은 7월 11일 날 종합주가지수하고 삼성전자의 차이가 만약에 저 지수로 본다면 이 정도는 올라와 있어야 맞는 거지. 예, 도시남권님 미로님. 그죠? 지수하고만 비교를 한다면 그죠? 이만큼은 올라와 줘야 왔어야 되는 거야. 삼성전자가 올라간다는 의미가 아니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종합주가지수가 이 정도로 지난 8월 달 고점. 그러니까 여기단 말이야. 여기 근처까지 왔는데 삼성전자는 못 왔어. 그죠? SK 하이닉스는 왔잖아. 그죠? 8월 11일 이 고점 라인 부분을 돌아서 이미 왔었던 상황이고. 그러면 왜 종합주가지수가 이거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아까 방송 중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낙폭과대 종목을 공략하는 쪽 그리고 주도 섹터를 공략하는 쪽하고의 차이를 이야기하려고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이만큼 8월 고점 근처까지 왔는데 하이닉스는 그걸 돌아 나왔고 그죠? 그러나 삼성전자는 못 왔어. 그죠? 저는 많이 와요. 여기라고 보는 거야 이 가격. 그게 61,500원에서 63,000원 요 자리일 거야. 여기가 61,500원 오버슈팅 나면 63,000원. 그지? 거기 오면 자르고 다시 봐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61,500원에서 63,000원. 자, 그 라인인데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지. 오늘 세게 올른 애들이 뭡니까? 2차전지, LG엔솔, 그죠? LNF 일찍 세게 올랐잖아. 그런데 얘네는 뭡니까? 종합주가지수 아까 8월 11일 가격, 그죠? 여기 이 종합주가지수에 비하면 종합주가지수하고는 따로 노는 거지. 따로 국밥이죠. 그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낙폭이 심해서 반등하는 라인 부분은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전저점을 붕괴하거나 이럴 때 반등이 좀 들어오고, 그죠? 너무 많이 빠졌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일부 들어오는 거야. 거기에 그게 이제 뭐냐? 실적도 없고 뭔가 스토리텔링,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없으면, 그죠? 종합주가지수보다 못하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온다고 다 같이 일정 정도는 올라오지, 그죠? 반대로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지. 종합주가지수가 많이 빠지면 실적이 좋고 괜찮은 종목도 일부 빠지잖아. 그러면 이 라인을 도대체 이 종합주가지수 이렇게 올라오는 배경을 누가 만들었냐는 거야. 그죠? 반도체 소부장도 반등 많이 했지. 그죠? 바닥으로 보면 15,500원에서 그죠? 21,000원이니까 많이 반등했네. 그죠? 응? 심택도 많이 반등했잖아. 그죠? 기판 쪽. 여기 만원 듣게 해서 만원에서 2만원 왔으니까. 그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 터뜨리면서 반등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저 위에서 작년에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들어온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 구별을 추세를 제가 이전에도 반도체 쪽 이야기할 때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주성 엔지니어링은 괜찮다. 반도체 쪽에. 저는 반도체 소부장을 안 하지만 그지? 주성 엔지니어링은 실적이 괜찮은데 언더슈팅 되면서 너무 많이 떨어졌다. 그지? 그때가 이때야. 작년에는 다 안 좋았으니까. 그지? 너나 할 거 없이 반도체 소부장은 뭡니까? 그냥 저점을 누가 먼저 파냐하고 줄기차게 떨어졌잖아. 그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죠? 절벽으로. 그런데 얘네들조차도 종합주가지수가 반등하면 일부 반등을 한다는 거지. 근데 반등이 더 들어와서 조금 더 들어왔을 때 이런 유형을 공략을 하게 되면 잘못 선택을 하면 또 뭡니까? 조정받는 타이밍에서 조정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 시가총액을 이야기한 거야.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부분 왜 미국, 일본이 두 개 들어갔지? 인도였었는데. 이 시가총액의 변화를 보면 그 어느 섹터 흐름들이 강하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지금 상위로 질주해서 올라온 게 뭡니까? 하나오션이었잖아. 그죠? 하나오션. 그죠? 여기 34,000원, 38,000원 하던 주식이 이거 딱 돌파하면서 그냥 다이렉트로 돌아 나왔잖아. 그죠? 올해 110%인가 올랐을 거야. 1개월만 해도. 그죠? 단기적으로 좀 부담해서 쉬어야 되는데도 안 쉬어. 지금 쉬고 있는 거긴 하지만, 좀, 이 조선 쪽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뭐냐? 부담 가격에 온 건 분명하다. 하나옵션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뭡니까? 긍정적인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밀리면 사고자 하는 쪽이 많은 거야. 그게 여러분들 어떤 내용들이 주로 있는 거예요? 제가 종합해서 작년 10월부터 뭡니까? 이 조선 쪽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조선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이런 이야기들 작년에 했었잖아. 그죠?
대중경제 대표 수혜다. 그죠? 그러면서 트럼프 에너지 정책과 관련 이거 10월 16일 날 여러분들 도직구에서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야. 미국과 중국의 군함 건조 추이, 그죠? 서태평양 전력이 어떻고 해군력이 어떻고, 그죠? 그리고 미국 조선소 자체적으로 지금 뭡니까? 생산 기반이 무너져서 할 수가 없는 상황, 납기 지연이 지금 허벌나고, 그래서 동맹국 필요하고 지금 국방 예산도 해군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속에서 뭡니까? 미국이 뭐예요? 조선업 강화법 그러면서 이 MRO 사업 이게 다 이게 내러티브란 말이에요. 아직은 실적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 이런 흐름을 통해서 미국이 우리 조선에 뭐예요? 계속해서 일감을 던져줄 그 확률이 크다. 그죠? 이게 작년 10월 16일 날 여러분께 저거 다 설명드렸던 자료야. 근데 오늘 제가 다시 갖고 온 건 저 내용을 보고, 그죠? 저 내용들을 인식을 해서 내가 지금의 실적은 지금 방송 중이에요. 네, 이따가 전화 드릴게요. 네. 아, 이거 되게 저 몇 년 동안 연락 없는 분이 연락 온 거래갖고 제가 안 받을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돼. 그러니까 실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그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7만 5천 원 이상에서는 접근하기가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7만 5천 원도 비싼 가격이다고. 근데 8만 원이 넘어왔어. 그죠? 제가 가장 수혜를 받는 쪽이 하나오션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HD 현대 중공업하고. 그죠? 그런데 실적으로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야. 작년에는 실적이 뭐에 형편없다. 올해부터 퍽퍽 늘어난다. 미국 게 아니어도. 그런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시가총액이 너무 비싸진 거야. 그런데 나쁘냐? 앞으로 미국, 그죠? 수혜를 받으면 실적은 뒤따라오는 거니까 그걸 가지고 뭐에 메이저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는 그 메이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 뭡니까? 이제부터는 그냥 뭐야 이거? 갑자기 이게 왜 나와? 이제부터는 기술적 접근인 거야. 조선은. 왜? 조정받아도 할 말이 없고 더 올라가도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얘를 딱 봤을 때 뭡니까? 그죠? 조선주 쪽을 보면 이거지 단기적으로는. 그죠? 이 박스에서 하회한다. 그러면 위험 관리하면서 이평선 이격을 좁히는 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새롭게 들어가기가 되게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여기서 해먹으려면 뭡니까? 내리면서 거래량을 세게 때리든지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은 안 끝났다고 보는 게 정상이야. 그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종합주가 지수로 아까 차트 보셨잖아. 삼성전자의 공백. 그죠? 종합주가 지수가 올라온 만큼 못 올라온 공백. 2차 전지가 못 올라온 공백. 현대차, 기아차 05380. 그죠? 기아차. 그죠? 형편없죠? 이런 공백을 하나오션, 조선, HD 현대 중공업 이런 쪽이 했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주가 지수가 설령 2,800, 3,000을 간다 해도 다 똑같이 원위치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 말뜻을 이해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얘네가 주도하면서 돌아서 여기서 그죠? 물량 다 확보해갖고 그 다음에 쭉 끌고 가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제 언젠가는 끌고 올라가면서 팔아먹든 할 텐데 아직은 판 징조가 없어. 얘가 조금 부담되니까 얘가 좀 힘이 약해지니까 조선에서 가장 못 올라왔었던 그죠?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었던 삼성중공업이 뽑은 거야. 그죠? 조선주 저쪽 라인이 지금은 가장 스토리가 화려한 건 하나오션이야. 왜?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지분 획득해. 거기에다가 미국에 조선소 있어. 그죠? 하나시스템하고 같이 산 거. 거기에 필리조선소. 거기에 MRO 작년에 수주했어. 그 수주를 바탕으로 또 수주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레파토리로는 하나오션이 가장 좋은 거지. 그게 대장인 거예요. 그 대장이 쓰러지느냐 쓰러지지 않느냐가 얘가 키포인트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제가 딱 3주 전에 타이하겠던 거예요. 그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죠? 여기서 여기 12월 달 여기 들어올 때 3주 전이제 3주 전. 이거 하락이 공통적으로 다 방산이 하락했는데 결정타가 뭐였었다? 실적이 안 좋아서가 아니고 방산 수출을 국회에서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법안을 만들려고 했었잖아, 야당이. 그렇게 되면 수출에 제약이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런 요인들이 안 좋게 12월 달에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그죠? 그러면서 실적 그게 뭡니까? 좀 경제적으로 우클릭하는 야당 흐름을 보면서 다 돌아 나온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실적이 어마무지하게 나왔고 그러면서 갭 떴고. 그죠? 얘가 쉽게 죽냐? 안 죽어. 저는 오히려 실적 기준, 실적 베이스 기준으로 보면 조선보다 방산이 더 좋은 거예요. 왜?
이미 실적 자체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4분기 실적만으로도 62만 원은 비싼 가격이 아니야.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도 노래를 했어요. 이거 올라가면서. 이 실적은 62만 원까지 가는 실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예요? 저 나토 방위비 분담금이 또 터진 거야. 그죠? 여러분들은 정전 협상이 나면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하셔서 방산이 안 좋을 거라고 보는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만으로 그 전략 방산 물자 그거 다 채워놓으려면 하도 미사일 쏘고 뭐 총 쏘고 포 쏘고 그래서 그거 메꾸려면 3년에서 5년은 걸려야 돼요. 그거 메꾸는 것만으로도. 거긴데 아까 이야기했었던 방위비 분담금, 저 나토의 방위비 분담금을 트럼프가 4% 5% 얘기하고 나토 사무총장이 3%를 얘기를 했다면 그죠? 지금 2%인데 못해도 3% 정도는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안 하더라도 그죠? 그걸 강조 안 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보면 여러분들 열받지 않아요? 응? 전쟁 나서 폐허되고 땅 잃고 영토 잃고 그런데 이제 그 도와준 무기 도와준 미국이 들어와서 그죠? 강제 휴전해라. 더 이상 무기 공급 없다. 그리고 그 무기 공짜로 준 거 아니에요. 그죠? 재건하는데 내가 하겠다. 응? 그게 그리고 니네 광물 내놔라. 니네 안전을 위해서. 이게 미국이야. 뭐 공짜로 지원할 이거 뭐 지원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그러려고 지원을 한 거고. 그죠? 그러면 옆에 나라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내 자주국방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꼴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산이 뭐예요? 세게 올랐던 거지. 유럽의 상승 흐름을 타서. 그죠? 그런데 그 뉴스로 상승을 세게 했기 때문에 뭡니까? 좀 쉬어야지. 그죠? 실적 베이스는 그거 가지고 올랐지만 응? 요거 때문에 어제 세게 올랐던 건 요 이유 때문이었단 말이에요. 응? 그죠? 그러니까 잘 적당한 조정 타이밍을 잘 봐서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쫓아가서 매도, 오늘 조정받았다고 쫓아가서 매도하는 게 아니고. 그죠? 그게 아까 이야기한 주손이나 방산 이 부분이 어느 라인이냐. 지금은 제가 어느 라인에서 사나 팔라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아. 왜? 여기는 뭡니까? 차트를 보고 대응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2주 전, 3주 전에는 어느 주식도 사도 되는 라인이었지. 아무렇게나. 그래서 여러분들께 지난주인가 이야기할 때도 하나 오션하고 비슷한 종목이 있다. 라고 했었던 게 혹시 무슨 종목인지 기억하시는 분? 응? 하나 오션하고 비슷하게 주가가 흘러갈 수 있는 종목이 있다. 3주 전에 다 이야기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제가 딱 종목을 찍어서 딱 이야기해 주는 부분이 아니고 그 섹터를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그거는 뭐예요? 우리 회원님도 사는 종목들이 수가 있기 때문에. 응? 그게 뭐겠어요? 짐작으로도 가늠이 안 와요? 아까 방송 듣고도 들으시고도? 그게 뭐예요? 얘였어요. 응?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여기 이 뉴스가 나온 날, 그죠? 뭡니까? 어떤 뉴스냐? 가만 있어봐. 아까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렸던 이 뉴스. 한수원 20조 슬로베니아 원전 수지 포기. 이 뉴스가 나왔던 타이밍. 그게 22,700원까지 내렸던 때 아니에요? 22,700원. 요 날. 여기가 강하게 매수하는 날이다라고 얘기한 날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랬더니 일요일 날 또 나왔어. 원전 재검토 40조 원 폴란드 원전 수주 좌초 위기. 이거 작년 6월에 나왔던 뉴스예요. 폴란드 원전 수주 이 뉴스. 그럼 머니투데이에서 왜 새벽에 올렸는지 몰라. 응? 일요일 새벽에. 그죠? 그 기자 이름 한번 조사해서 그거 해봐야 돼. 뭔 열일한다고 새벽에 올리냐고. 일요일 새벽에. 그것도 6개월 전 뉴스를 단독 해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이상하잖아. 그죠? 얘가 요 날도 요걸 차트를 한번 볼까요? 딱 올라갈 때는 패턴이 있어요. 그죠? 뭐냐? 얘가 하나 오션이 올라갈 때도 여기 지금 이렇서 그렇지 이렇게 크게 보면 그죠? 5일 11평선 타면서 쭉쭉 올라가잖아.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 다 팔고 말려고 그래. 여기서 갑자기 쿡 올라갔어? 때려. 그리고 올라가면 손가락 빨아야지. 더 올라가면 손가락 빨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접근하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지. 그게 주도주인데. 그죠? 얘 모습하고 똑같은 게 얘였던 거야. 1차 상승 딱 하고 나서 박스 만들고 이거 박스 만들고 그죠? 그 뉴스가 아까 2월 6일 나온 뉴스가 이거 개파락하면서 4% 5%대 하락시키면서 위협한 거라고. 위협. 그리고 장대 양봉 뽑은 거에 또
또 흔들릴 만한 타이밍에 일요일 날 뉴스 내보내서 개파락을 확 시켜버렸잖아. 그런데 이거 다 자꾸 돌아 나왔잖아요. 그럼 뭔가 큰 세력이 있다는 거지. 그죠? 뭔가 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걸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려면 어떤 공부가 돼 있어야 되냐면 이전에 여러분들께 이야기했었던 내용이잖아. 뭐? 아니, 이 얘기 먼저 했죠? 웨스팅하우스하고 미국하고 MOU 체결하면서 제가 이 얘기까지 했잖아요. 응? 유럽은 미국 주는 거다. 유럽은. 응? 공동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뭐에 미국 쪽에 주는 거야. 그리고 우리나라는 중동. 유럽 일부하고 중동, 여타국가 이런 쪽으로 한 거야. 그러니까 저런 슬로베니아, 뭐 프랑스 이쪽은 우리가 이미 저쪽으로 미국 쪽으로 그래서 작년 저 하반기부터 계속 그런 뉴스가 나왔던 거고. 그러면 그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후를 봐야 되는 거지. 그죠? 뉴스케일 파워가 소형 SMR이라고 아시죠? 그죠? 소형 SMR이 지금 개발 단계인데 그 뉴스케일 파워가 지금 2030년까지 상용화 목적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열심히 개발. 우리나라 2012년에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개발했던 게 그런 소형 이 모듈 원자 설계예요. 소형 모듈 원자 그 설계. 그런데 그거 이제 흐지부지하다가 지금 다시 각광받는 건데 그거는 대형 원전보다 안정성이 높고, 그죠? 다만 이제 출력이 작을 수밖에 없지. 그러나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물이나 그래서 대형 원전 같은 경우에는 저 바닷가나 호숫가 있는 데다가 짓잖아, 크게.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 왜? 물 필요하지 않고. 대형 원전은 냉각수 문제 때문에 방사능 유출, 일본 유출되고 체르노빌 사건 이거 다 냉각수 문제라고. 근데 소형 SMR은 그 냉각수 문제가 없어. 그래서 안정성이 훨씬 뛰어나. 지금 세계 각국이 소형 SMR 이거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난리부르스죠. 응? 그래서 표준화된 것도 없어. 7, 80개 되는 종류별로 막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 중이야.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가 2030년까지 상용화를 하는 부분, 거기에 연결된 게 두산 에너빌리티야. 그죠? 거기다가 전기 가스, 갑자기 전기 터빈, 이런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그래서 그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여러분들께? 응? 이전에는 대통령 그 계엄 이후 탄핵될 때는 제가 바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흔들릴 거다. 그래서 금융이나 그죠? 원전이나 대형거래나 이런 거 다 팔아라.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돌아가는 판 딱 보면서 이제 정치적 문제는 없어졌다. 원전 관심 가져야 된다. 그게 한 달 반 전인가 그래요. 도지부에서 그대로 얘기한 게. 응? 왜? 이제 탄핵이 되든 안 되든 국내의 상황은 이제는 크게 의미가 없어, 원전에. 응? 한쪽이 그죠? 유럽 쪽을 미국한테 내주는 건 다소 부담이지만 계속해서 글로벌 진출에 걸림돌이 되었던 이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 지적재산권 문제, 이게 해결됨으로 인해서 그 작은 걸 주고 큰 거로 갈 수 있는 그 기반을 만든 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둬야 된다고. 여튼 더 자세하게 설명을 또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거 트럼프발 반덤핑 관세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염려할까봐 우리 회원님들 그죠? 이거 금요일 날 급락했었잖아. LX 일렉트릭도 급락하고 막 했잖아, 그죠? 근데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시간이 걸려. 요거 보시면 돼요, 여기에. 변압기 전력기기 일요일 날, 그죠? 일요일 날 우리 회원님들한테 저녁 때 방송의 내용이에요, 전력기기. 한 번 더 떨어지면 사야 될 구역이다. LX 일렉트릭 1등, 효성중공업 2등. 원전, 수주 자초유기 뉴스 나왔다. 27,000원 이하 26,400원 들어가면 매수해야 되는 라인이다. 그죠? 다이렉트로 39,000원 올라왔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내용 부분들이 왜 그냥 기술적인 게 아니라 내가 그런 뉴스가 얼마만큼 펀더멘털에 영향을 줄 수 있느냐. 그죠? 이게 4월달에 실현 결정 예정인데 지금까지 11번 정도 관세 두드려 맞고도 실적을 낸 거야. 11번. 이게 처음 나온 관세 아니에요. 관세 예고가 아니야. 그 전에 계속 관세 반덤핑 관세 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그죠? 미국의 전력 쇼티지가 나고 이러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게 지금 AI 데이터 센터 건설하고 그러면 엄청난 전력 소모. 그 속에서 이 발전기 변압기 그리고 송배전 이런 것들이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올라왔잖아. 그죠? HD 연대력이 4만 원에서부터 40만 원까지 올라온 집도 왔잖아. 그죠? 1년 반 만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덤핑을 그렇게 심하게 했을까? 옛날만큼?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
그죠? 견제의 수단으로 일정 정도 한 거고 실제 뭐에 관세를 받더라도 그 영향은 제한적이다고. 그죠? 그리고 HD 현대인력은 엘라바마주에 있고 미국계 그 수출 비중이 30% 정도 되고 효성중공업은 20%대 후반 정도 된다고. 그런 변압기 공장이 있으니까 일정 정도 거기서 타고 그러면 크게 영향이 없다. 다만 HD 현대인력은 실적이 그죠? 4, 4분기에 안 좋게 나왔어. 잘 여기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2021년에 HD 현대인력이 97억이 나왔어. 영업이익이. 2022년에 1335. 확 늘었죠? 2023년에 3152억. 제가 이거 보고 41,200원에 처음으로 HD 현대인력을 들어간 거예요. 응? 2023년 4월 달에. 여기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고 그 다음 뭐예요? 2024년에 확 올랐어. 전체로. 그런데 지금 4, 4분기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어들었어. 저는 이렇게 보는 거야. 지금은 이제부터는 HD 현대인력보다는 효성중공업이나 LS일렉이 더 낫다. 왜? 지금 이렇게 영업이익의 증가 속도가 너무 빨리 올라왔고 매출 영업이익이 늘었는데 4, 4분기부터 매출과 영업이익이 좀 감소가 됐다. 그죠? 그거는 너무 가파르게 올라온 왜 2023년에 다른 전력기기보다 HD 현대인력이 먼저 했었냐면 HD 현대인력이 공장, 증설 이런 걸 가장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업황을 가장 빨리 알았다는 거지. 응? 미국의 그 발전기 소요, 변압기 소요가 증가하고 글로벌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AI는 뭐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데이터 센터 이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지만 노후화된 송배전이나 이런 부분들 미국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알고 이미 2022년, 2023년에 증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기반을 만들었기 때문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확 늘어났단 말이야. 그러면 왜 지금은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낫다고 보냐면 기술력의 차이 때문에 HD 현대인력이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었다. 이거보다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이 그 업황에 대한 증설이나 이런 부분이 뒤늦은 거야. 그래서 2024년 돼서야 막 증설한다고 뭐 이런 뉴스가 나왔잖아. 그게 2025년 돼서는 얼추 맞춰진다는 거지. 증설의 효과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러면 HD 현대인력도 올라가겠지만 그 올라가는 폭이 LS일렉이나 효성중공업 이쪽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죠? 지금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바로 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내가 매매의 타이밍을 어떻게 갖고 가는 거냐는 여러분들이 잘 보셔서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면 지금 시장 거기서 이제 이것 하나 제가 예전에 이 이야기도 한번 올린 적이 있어. 그죠? 미국 유럽 1년새 반토막 해상풍력 프로젝트. 그죠? 근데 지금 뉴스에 또 나온 게 연구진들의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유럽의 여름철 풍속이 감속하는 스틸링 현상이 나타난다. 재생에너지. 그제 이 두 개다가 뭡니까? 지금 뭐 풍력 쪽도 우리나라 풍력도 저 뭐 풍력법 법안 그거 뭐 통과하고 이래서 조금 반등하고 있잖아. 그죠? 그런데 큰 줄기로는 부담이라는 거. 그죠? 풍력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쪽이 어딥니까? 사실. 응? 유럽이잖아. 그죠? 그 유럽 쪽에 이게 풍력이 이 뭡니까? 이 스틸링 현상 때문에 이런 그리고 또 전력의 질이 다른 것보다 안 좋잖아. 그리고 트럼프가 들어서면서 뭡니까? 이 친환경 뭐 이런 쪽을 등한시하는 쪽 분위기잖아. 그러면 그 속에서 뭐 석탄 화력으로 가면 환경이 너무 피해가 되고 그러면 그 중간적인 게 뭡니까? 원전이잖아. 그죠? 그런 것도 다 고민하면서 바라보면 된다. 그죠? 그래서 섹터 쪽 라인 부분은 그렇게 바라보시면서 움직이는 게 나을 것이다. 그죠? 물론 제가 언급드리지 않은 섹터 종목 부분에서도 뭡니까? 당연히 반등 들어오고 하지. 그죠?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잘 보시는 종목 부분에서 하는 거고. 그죠? 그 이전에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종목, 실적 있는 종목, 그리고 그 속에서 뭐 나름 상장의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는 쪽, 거기에서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흐름 쪽, 그런 부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고. 그죠? 실적 베이스가 양호한, 코웨이나 삼양식품, 뭐 이런 쪽도 괜찮고. 그죠? 클래시스도 실적 잘 나왔잖아. 그죠? 이런 쪽 라인들도 볼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실적이 잘 나온 쪽 라인 부분들을 볼 거냐, 아니면 낙폭화돼서 기술적 흐름에 단타를 할 거냐, 그거는 여러분들의 성향인 거지. 이해되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도움 되셨습니까? 예. 한번 보셔. 아셨죠? 이 김기수 주식 가면 일요일에 우리 회원님들한테 방송한 내용이 있어요. 변압기하고 전력기 쪽하고 한 내용은. 예, 고생하셨습니다. 예.